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말의 힘에는 격과 치와 기가 있다고 했어요. 격은 바로 잡을 격. 스스로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른의 경지. 그리고 치는 다스릴 치. 스스로를 바로잡아 주변을 다스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의 깊이. 그리고 기는 기운 기. 단숨에 가로질러 핵심을 장악하는 단단한 힘.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붕새가 날개를 펴면 어디까지 날지 감히 짐작할 수 없다. 붕새가 날개를 펴면 어디까지 날지 감히 짐작할 수 없다. 해왈-빙어약 천고임초비. 바다는 광활해 물고기 뛰어놀고 하늘은 높아 새들이 날아오른다. 노는 물이 다르다.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한계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이 천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작은 개울에 사는 물고기는 그곳에 만족하며 산다. 마찬가지로 새장 안의 새는 날개조차 펼 수 없지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광활한 바다의 물고기들은 드넓은 곳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새들 역시 높은 하늘이 있어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어떤 곳에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스포츠나 공부를 비롯해 어떤 분야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만족한다면 동네 최고는 될 수 있어도 더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국내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동네를 벗어나 전국 무대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국을 벗어나 세계 무대로 나서야 한다. 만약 스스로의 처지에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제약을 둔다면 결코 더 큰 꿈을 이루기는 어렵다. 공자의 제자 중에 염구라는 인물이 있었다. 논어 옹야를 보면 염구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붙입니다. 공자가 추구하는 도를 가지면 좋겠으나 이루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너무 힘이 든다는 하소연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는 싶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일종의 공짜십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힘이 붙이면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지금 너는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선을 긋고 있구나. 공자는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서 꿈조차 꾸지 않는 염구를 꾸짖었다. 훗날 염구는 당시 실권자인 개강자의 가신으로 일하며 백성을 핍박하다가 공자로부터 파문을 당하기도 했다. 눈앞에 보이는 일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지향적인 인물은 큰 꿈을, 큰 이상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의 환경과 한계를 벗어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그 꿈을 꾸는 것이다. 이루고 싶은 꿈에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고 내공을 쌓아야 한다. 그 다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로 옮겨야 한다. 생떼찌 베리는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든 법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꿈꾸게 하라고 말했다. 스스로 크고 광대한 꿈을 꾸게 되면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낼 수 있다. 장자를 보면
바다의 신약이 바다의 장대함을 보고 놀라는 황하의 신하백에게 이렇게 충고를 한다.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우물이라는 공간에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만 살다 죽은 곤충에게는 얼음을 알려줄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문가에게도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해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활동하는 무대,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다.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꾸미며 만들고 싶은 미래다. 혹시 주변의 능력과 자질은 뛰어나지만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해 위축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통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큰 꿈을 심어줄 때도 좋은 구절이다. 때로는 구체적인 가르침보다 크고 웅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비유가 더 깊이 가슴에 새겨지기도 한다. 미래를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바다는 광활해 물고기 뛰어놀고 하늘은 높아 새들이 날아오른다. 네, 이 내용은 우리 스스로 제안하는 세 가지, 활동하는 무대, 즉 공간, 환경, 그리고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어떤 한계, 그것만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미래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혹시 고사성어가 있는데 병형상수라고 있어요. 병형상수. 병사병, 모양형, 같을 상, 물수.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군대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대요. 즉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라면 물의 유연성을 본받아 적의 허실에 따라서 자신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병법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술인데요. 즉 물의 의미는, 여기서 나오는 물의 의미는요. 첫 번째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유연성. 물은 고정된 모습이 없이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며 꽉 채운다. 또한 물은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흐르는데 무릇 장군도 늘 나를 부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가와라, 다 받아주겠다 하는 자세로서 유연성 있는 행동과 나를 부숴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물은 아래로만 흐른다. 아래로 흘러 더 큰 바다로 나아가듯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력. 물은 흐를 때인지 머무를 때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웅덩이를 만나며 물이 다 차서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장군 역시 이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유예요. 물은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을 가져야 한다. 물은 커다란 바위에 부딪히면 그 바위를 감고 돌아가는 여유로움을 가졌다. 이러한 여유로움은 물론 태산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흐르는지 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여 이를 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네. 그래서 병형상수는 어떤 조직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근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물의 형태처럼 어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공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또 지식의 한계, 그리고 살고 있는 시간, 네, 이런 것들을 그 물의 형태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뭐든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생각도 변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도 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붕새가 날개를 펴면 어디까지 날지 감히 짐작할 수 없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